저희 표용호TV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되라고 제보도 주시고 정보도 주시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제보인데요. 메일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도 그 내용인가 하실 겁니다. 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긴 메일을 성의 있게 보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리면서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세종시 21시 풍경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을 볼까요? 안녕하세요. 표용호TV 잘 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전 1년 전쯤 회사에서 세종으로 발령을 받고 도렛마을 2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도렛마을 2단지는 정부청사 바로 인근에 있는 단지인데 참 좋죠.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회사에서 얻어준 숙소이고 1년쯤 살았습니다. 주변에 같은 동료들이 숙소로 좀 살고 있고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녁 8시에서 9시쯤 나가보면 주위에 아파트들이 불이 꺼진 곳이 많습니다. 사람이 안 사는구나 생각도 들고 주차장도 널널합니다. 널널하다는 게 좀 여유가 있다 이 뜻입니다. 세종시청 쪽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주차장도 가구 수에 비해 없다고들 하는데 이쪽에서 보는 아파트들은 불 꺼진 아파트들이 많고 주차도 널널합니다. 세종에 30만 정도 산다고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하고 세종청사 들어오는 곳은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습니다. 표 선생님이 저번에 세종 상가에 내려오셔서 상가가 인구수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지어졌다고 현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상가 공실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세종시가 상가 공실률이 거의 1위입니다. 표용호TV에서 세종시 상가를 취재한 영상 여러분께서도 한번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는데요. 계속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또한 밤에 보니까 아파트 공실도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실은 아니더라도 사놓고 사람이 안 사는 집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국에서 투기하는 분들이나 대전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시가 뜬다. 세종시의 집을 사면 앞으로 계속 오른다. 라고 해서 실제로도 많이 올랐었죠. 또 많이 내려갔고 또 다시 올라갔죠. 세종시의 부동산 투기가 엄청나게 이루어진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기획부동산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타고 원정 투기를 다닐 정도로 심했던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닌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정말 거품인 동네가 세종인 듯합니다. 주변 대로에는 차도 못 세우도록 만든 도시라서 주변 상가에 주차비 한 달에 5만 원 내는 동네인데 주변 아파트 주차장은 아침 저녁으로 널널한 것이 이상하네요. 자,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신축 아파트 상가들이 왜 장사가 안 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물가가 많이 비싸고 또 경기가 안 좋고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 빼고 부동산적인 측면으로만 보자면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마 제가 얘기하면 동의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행자를 보호하고 우선한다고 해서 아파트 상가와 인도 그리고 이 차도를 펜스를 쳐서 분리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세탁소 같은 곳에 잠시 물건을 맡기려고 한 30초 정도 차를 세우려고 해도 세울 데가 없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세탁소를 가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상가를 이용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펜스를 칠 때 도로를 살짝 인도 쪽으로 밀어 넣어서 설계를 하면 아주 잠시 한 1분 이내에 번개성 주차 정도는 하도록 해주는 것이 어떨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물론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든지 하면 안 되는 정도의 그 정도의 공간이 들어가야 되겠죠. 요즘은 새 아파트 단지 상가가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가들의 앞에 인도와 차도는 이렇게 펜스로 다 가려놨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져서 상가의 영업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마 영업하시는 분들도 제 이야기에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이런 거 사람이 우선인 건 맞습니다만 뭔가 영업, 뭔가 경제가 좀 돌아가려면 이런 것들도 조금 좀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계속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죠. 제 생각에는 세종이 집이 남아도는데 투기 세력에 의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이곳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겠지요. 한번 밤에 방문하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낮에도 잘 다니시지만 밤에도 사람 사는지 안 사는지 한번 확인차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메일을 주셨습니다.
사진도 함께 동봉을 해주셨는데 이런 메일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사진을 첨부해 주신 걸 보니까 시간이 밤 9시입니다. 밤 9시에도 불이 켜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빈집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진을 찍을 때 그 시간이 언제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언제였냐? 자,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밤에 사진을 찍었다면 빈집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이 주중에는 근무하고 주말에 다 서울이나 뭐 과천에 있는 본가로 갔기 때문에 불이 꺼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서울역에 월요일 아침 7시 즈음에 가보시면 세종시로 출근하려는 공무원분들이 작은 여행용 그 캐리어 가방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 뭐 거의 사실 공무원분들이죠. 자, 반대로 금요일 오후 6시쯤 이후부터는 오송역에 가보면 역시 똑같은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자기 본가 집으로 가고 있는 장면들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을 만약에 평일에 찍었다면 그건 빈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소지만 옮겨놓고 생활은 하지 않는 빈집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예전에 공무원분들께 이 세종시 아파트를 특공으로 준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세종시는 주택의 90%가 아파트입니다. 새로 생긴 도시다 보니까 아파트 위주로 많이 건설이 된 거죠. 세종시의 22년 기준에 한 15만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사실 주택 보급률이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아파트 보급률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새 그만큼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다 할 정도로 아파트 비중이 높고 그중에 세종시가 울산 다음으로 인구 대비 아파트 숫자가 많습니다. 세종시의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습니다. 107.5%인데요. 23년, 작년이죠. 세종시에는 좀 특별한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뭐 주택 여왕이다라고 해서 그 한 가족이 900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전세를 줬다가 세입자들이 전세 사기를 당한 곳이 바로 세종시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놀라운 것이 있다면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2030 세대들이었고 또 그 중에 절반이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이런 거에 해박하신 분들이 공무원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공무원분들도 이 전세 사기는 피해가지 못한 겁니다. 그만큼 부동산에 문제가 많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종시는 젊은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평균 나이가 38살입니다. 세종시 인구의 평균 나이가 38세죠. 전국으로 따지자면 그 동탄 신도시가 속해 있는 화성시와 평균 나이가 같습니다. 또 세종시는 공무원이 없으면 사라지는 도시입니다. 공무원의 도시죠.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곳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가도 활성화가 안 됩니다. 주말이 되면 세종시는 텅 비어있는 휴식계 같은 도시가 되고 평일에는 늦게까지 일하는 공무원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비성 도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상가는 건축 비율만큼보다도 더 많이 지어져서 짓는 족족 공실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여담입니다만 참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도 희한하다고 느낄 겁니다. 분명히 예전에 지어놓은 그 대형 건물의 빈 상가가 아주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새로 짓는 상가들, 새로 짓는 건물들의 상가들은 또 분양이 완판이 됩니다. 그런데 다 지어놓고 오면 또 거기도 공실이거든요. 그런데 저 옆에 또 큰 건물을 지면 거기도 또 상가가 분양이 완판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또 공실입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속 같은 식으로 반복되거든요. 이게 왜 이러냐? 저 혹시 상가를 분양받으면 뭐 나라에서 상 같은 거 줍니까? 왜 다들 공실투성인데 또 분양을 받고 그러죠? 이거 희한한 일 아닙니까? 이게 왜 이러냐면 중도금 무이자, 이 자리는 정말 좋은 자리, 저기는 공실일지언정 지금 짓는 이 건물은 정말 좋은 자리다, 뭐 이러면서 다들 분양은 완판되게 만듭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세종시에 불 꺼진 아파트가 많은 이유, 제가 볼 때는 안 팔려서 불이 꺼진 집도 꽤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이걸 팔아야 되는데 안 팔려서 그냥 빈집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세종시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아파트 그만 지을 때가 됐다. 인구가 이동할 때쯤 되면 더 지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인구도 이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지어대면 공실되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네. 제 얘기가 틀리진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구도 줄어드는데 그 아파트를 계속 사줄 그 공무원 숫자는 유지될 수 있을까요? 표영호TV에서는요, 거주의 가치 추구를 위해서 24년 갑진년을 맞이해서 값진 곳을 소개하는 출연자분을 찾습니다. 우리 집만의 멋진 구조나 또는 인테리어 또는 소품, 나만의 주거 공간, 건물, 카페 좋습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또
또는 굳이 멋지지는 않더라도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배우모TV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간단한 소개를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평짜리 원룸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공간이든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이면 누구나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